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태성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일반 두 번째 시간이죠. 아울러 우리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네요. 인설트문 먼저 가겠습니다. 인설트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제 삽입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에 새로운 데이터, 그러니까 행을 삽입할 때 인설트 명령어를 사용을 해요. 아울러 인설트 명령어의 형식은 insert into 그 다음에 value s까지 이 형태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insert into 테이블명이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필드 이름 1, 필드 이름 2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value s, 그 다음에 값 1, 값 2. 그래서 필드 이름 1에 값 2를 집어넣고 필드 이름 2에 값 2를 집어넣어라. 됐죠? 101번 다음 SQL문의 insert를 이용해서 학생 테이블에 학번, 이름, 그 다음에 학년인 자료를 삽입하려고 한다. A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자, insert into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명, 그죠? 그 다음에 학번, 이름, 학년 나왔죠? 필드명. 그 다음에 A가 비어 있어요. 정답은요, value S, 그죠? 1번이 정답이다 라는 거. 나머지 데이터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자, 10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고요. 102번 다음 중 실행 쿼리의 삽입문에 대한 인설트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한 개의 인설트문으로 여러 개의 레코드를 여러 개의 테이블에 동일하게 추가할 수 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 개의 테이블에 동일하게 추가는 어려워요. 102번의 정답은 1번이고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필드 값을 직접 지정하거나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를 추출해서 추가 가능하죠. 2번 맞는 얘기고, 세 번째, 레코드의 전체 필드를 추가할 경우에는 필드 이름 생략이에요. 그래서 필드 이름은 생략할 수 있다. 맞는 거고, 네 번째, 하나의 인설트문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레코드와 필드를 삽입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2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업데이트 가겠습니다. 업데이트라는 거는 갱신이란 뜻이죠. 업은 올리다, 그 다음에 데이트는 날짜이기 때문에 갱신.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갱신할 때 사용하는 거고, 업데이트 set where 다음에는 당연히 조건이 오는 거고, set 다음에는 세팅시킬 값이에요. 변경시킬 값. 그래서 업데이트 다음에 테이블명이 오고요. 그 다음에 set 다음에는 필드 이름 2를 값 1로 바꿔라. 필드 이름 2를 값 2로 바꿔라. 세팅시켜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where 다음에는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조건이 온다라는 거죠. 103번 다음 중 사원 테이블 사원번호, 이름, 직급, 급여, 부서명에서 직급이 관리자인, 이제 이게 조건이 되겠죠. 직급이 관리자인 사원의 급여를 20%씩 인상하는 SQL문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직급이 관리자인, 이제 where 다음에 따라오겠죠. 자, 생긴 거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업데이트 set where, 업데이트 set where인데 지금 1번은 from이 돌아와서 틀린 거고, 그죠? 2번 같은 경우 업데이트 다음에 테이블명 사원 맞죠? 그 다음에 set, 어떻게 세팅하냐면 사원의 급여를 20%씩 인상이 돼요. 그러면 급여는 급여 곱하기 1.2, 그러면 20%씩 인상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요, where 직급이 관리자. 2번이 정확하게 표현이 됐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은 왜 틀렸냐면 여기 from이라는 거, 그죠? 따라 나올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세팅 값이 먼저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10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104번 가겠습니다. 올라가야 되죠? 104번 다음 중 사원 테이블에서 호봉이 6인 사원의 연봉을 3% 인상된 값으로 수정하는 실행 쿼리를 작성하려고 한다. 아래 각 가로에 넣어야 할 구문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자, 업데이트 다음에 사원 테이블이니까 사원이 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연봉은 연봉 곱하기 1.03. 그럼 뭐가 해야 돼요? set. 그 다음에 호봉이 6이래요. 뭐요? where. 그럼 정답은 set where. 10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105번 가겠습니다. 자, 폼의 개념. 폼이라는 거는 이제 테이블이나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하는 개체다. 폼. 그 다음에 조심하시고요. 테이블이나 쿼리, 데이터의 입력, 수정 및 편집 작업을 편리하고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체이다. 폼의 기능이죠. 아울러 폼에서 데이터를 입력 및 수정할 경우 연결된 테이블이나 쿼리에 그 변경된 내용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폼을 이용하는 거죠. 보고서라든가 매크로, 모듈 등과 연결시켜서 해당 작업을 자동화시킬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폼을 사용하는 이유고, 요건 또 말장난 조심하셔야 돼요. 폼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성을 높여준다. 조심하시고요. 다음, 폼은 테이블이나 쿼리와는 달리 이벤트를 설정할 수 있다. 요것도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보안성을 높여준다고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바운드 폼이 있고 언바운드 폼이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이나 쿼리의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는 바운드 폼, 그렇지 않은 언바운드. 그래서 바운드의 반대 개념 언바운드. 자, 그럼 바운드 컨트롤 가겠습니다. 테이블이나 쿼리의 필드를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하는 컨트롤이다라는 거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필드의 값, 텍스트, 날짜, 숫자, 예 아니요. 그 다음에 그림 또는 그래프. 그래서 필드의 값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언바운드는 이제 반대 개념이에요. 데이터의 원본, 예를 들어서 필드 또는 식인데 데이터 원본이 없는 컨트롤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정보, 그림, 선, 마찬가지로 이제 직사각형 이런 것들을 갖다 표시할 때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바운드 컨트롤, 언바운드 컨트롤 구분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계산 컨트롤 말 그대로 이제 계산, 필드 대신 식을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하는 컨트롤이다라는 거고, 그다음 레이블, 제목이나 캡션 등의 설명 텍스트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컨트롤이다라는 걸로 잘 알고 가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필드나 식의 값을 표시할 수 없다. 이런 것도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105번, 다음 중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입력 및 편집 작업을 위한 인터페이스이다. 중간 다리 역할이다.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폼을 작성하기 위한 원본으로는 테이블만 가능하다? 쿼리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죠. 3번, 폼을 이용하면 여러 개의 테이블의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바운드 폼과 언바운드 폼이 있다. 맞는 얘기고요. 106번, 다음 중 폼이나 보고서에서 테이블이나 쿼리의 필드를 컨트롤 원본으로 사용하는 컨트롤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운드 컨트롤이죠. 바운드 컨트롤. 그래서 106번의 정답은 바운드 컨트롤. 매우 중요하니까 좀 신경 쓰시고요. 밑으로 가야 되죠. 탭 순서. 탭 순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폼 보기에서 탭이라든가 엔터를 눌렀을 때 가는 순서예요. 각 컨트롤 사이에 이동되는 순서를 갖다가 설정해 주는 게 이제 탭 순서다라는 거고, 아울러 탭 순서는 폼의 컨트롤을 추가해서 작성한 순서대로 설정된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또 탭 정지 속성의 기본값은 예, 아니오를 선택하면 탭을 눌러도 커서가 오지 않는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탭 정지 속성의 기본값은 예.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레이블이라든가 이미지, 레이블하고 이미지 컨트롤은 탭 순서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탭 정지 속성이 지원되지 않는다. 뭐 같은 얘기고요. 107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폼 작업 시 탭 순서에서 제외되는 컨트롤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방금 전에 레이블, 이미지 말씀드렸었죠. 10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레이블. 108번, 다음 중 폼에서의 탭 순서, 탭 오더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폼 보기에서 탭 키나 엔터 키를 눌렀을 때 포커스의 이동 순서를 지정하는 것이다. 탭 순서 그대로 정의된 거 맞죠? 두 번째, 키보드를 이용해서 컨트롤 간 이동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다. 맞는 얘기고. 3번, 레이블 컨트롤을 포함한 모든 컨트롤의 탭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 레이블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고. 108번의 정답 3번이고요. 네 번째, 해당 컨트롤의 탭 정지 속성을 아니오로 지정하면 탭 순서에서 제외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하이폼 가겠습니다. 하이폼이라는 거는 폼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하나의 폼을 의미한다. 뭐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폼, 하이폼의 그 조합을 계층형 폼 또는 마스터 폼, 그래서 마스터 세부 또는 상위, 하이 다 같은 의미예요. 됐죠? 그래서 계층형, 그러니까 층을 이룬다라는 거죠.
상위, 하위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계층이고, 그 다음에 마스터, 그죠? 세부. 그 다음에 상하,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이폼. 하이폼을 사용하게 되면 조심하셔야 될 게 1대다 관계에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 데이터를 갖다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서브 폼이기 때문에 기본 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기본 폼은 관계 1 쪽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는 거고, 하이폼은 관계 다 1대 다에서 기본은 1, 하이폼은 다. 이것도 말장난 조심하셔야 돼요. 기본 폼은 단일 폼으로만 표시할 수 있지만 하이폼은 데이터 시트로 표시하거나,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단일 폼 또는 연속 폼으로 표시할 수 있다. 얘도 말장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다시 한번 갈까요? 기본 폼은 단일 폼으로만 표시할 수 있다. 그죠? 있지만 하이폼은 데이터 시트 단일 폼 또는 연속 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아울러 또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기본 폼이 포함할 수 있는 하이폼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하이폼을 7개 수준까지 중첩시킬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109번 다음 중 하이폼에서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려고 할 때 설정해야 할 폼의 속성은 무엇인가? 이거는 뭐 추가하려고 할 때 속성은 뭐예요? 추가 가능을 예로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필터 사용, 편집 가능, 삭제 가능 다 아니고 정답은 2번에 추가 가능 예로 설정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은 문제고, 110번 다음 중 기본 폼과 하이 폼을 연결하기 위한 기본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기본 필드와 하이 필드의 데이터 형식과 필드의 크기는 같거나 호환되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 중첩된 하이 폼은 최대 2개 수준까지 7개 수준까지 방금 말씀드렸죠. 1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거 볼까요? 테이블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하이 폼으로 연결할 수 있다.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보기를 가지고 좀 신경 쓰시고, 네 번째, 하이폼의 기본 필드 연결 속성은 기본 폼을 하이폼에 연결해주는 기본 폼의 필드를 지정하는 속성이다. 기본 필드 연결 속성, 뭐 당연한 얘기죠. 자, 111번 도메인 함수 가겠습니다. 도메인 함수는 뭐냐면 통계 계산을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도메인 계산 함수가 여기 밑에 있지 않습니까? dsum 합을 구해주는 거고, daverage인데 avg예요. 엑셀하고 다릅니다. 다음에 dcount 개수, dmin 최소값, dmax 최대값, dlookup 특정 필드 값을 이제 검색해주는 건데, 도메인 계산 함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인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도메인이 가운데 나옵니다. 도메인. 결론적으로 테이블명이 가운데 와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조건식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마지막에 나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가겠습니다. 111번. 다음 중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이죠. 아까 테이블이 도메인 가운데 와야 돼요.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인원수를 구하는 거죠. 학생의 인원수죠. 그럼 dcount죠. 테이블에서 점수가 60점 이상이니까 조건은 맨 뒤에 와야 돼요. 점수가 60 이상, 그거나 같다. 기억나시죠? 단 학번 필드는 학생 테이블의 기본 키이다. 그럼 일단은 학생이 인원수를 구하는 거, dcount. 3번, 4번은 탈락. 그죠? 1번 같은 경우 dcount, 2번 dcount 맞고요.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이죠. 아까 테이블명, 도메인 가운데 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가운데 와 있는 거는 1번은 틀렸고, 2번이 학생 도메인이 제대로 와 있네요. 그 다음 점수가 60 이상. 그 다음에 맨 앞에는 학번, 인수. 1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12번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112번도 마찬가지예요. 폼 바닥 글에 사원 테이블, 사원이 어디 가야 돼요? 가운데 가야 되죠? 직급이 과장인 뭐예요? 조건이죠? 직급이 과장인 맨 마지막에 위치해야 되는 거고, 급여 합계를 구하고자 한다. dsum이죠? d합이라는 건 있지도 않아요. 다음 중 올바른 컨트롤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사원 테이블이니까 사원 테이블이 가운데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3번 같은 경우는 가운데 급여가 왔다라는 거. 그래서 급여, 그 다음에 사원, 도메인, 테이블, 그 다음에 직급 이꼴 과장 조건.
113번 보고서 가겠습니다. 보고서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테이블이나 쿼리의 내용을 갖다가 이제 화면이나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한 개념이죠. 보고서. 데이터 원본으로는 이제 테이블, 쿼리, SQL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제목이라든가 날짜, 페이지 번호 같은 나머지 정보는 보고서 디자인에 저장이 된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보고서는 이제 폼과는 달리 컨트롤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중요합니다. 보고서는 이제 그룹과 페이지의 데이터별 평균, 합계와 같은 요약 정보를 인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당연한 거고. 113번 다음 중 보고서의 원본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쿼리나 테이블, SQL 구문 여기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하지만 폼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113번의 정답은 1번이고, 114번 다음 중 SS의 보고서 개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보고서는 테이블이나 쿼리의 내용을 화면이나 프린터로 인쇄하기 위한 개체이다. 보고서 정의 그대로 잘 나왔죠. 두 번째,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테이블, 쿼리, SQL문을 사용한다. 방금 전에 배운 내용이고. 세 번째, 보고서에도 조건부 서식 적용할 수 있다. 맞아요. 네 번째, 보고서의 컨트롤을 이용해서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된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없다. 보고서는 안 된다. 114번의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죠. 자, 보고서는 이제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이 있는 거고, 또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그 다음에 그룹 머리글 바닥글, 본문 뭐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문제 갈까요? 115번 다음 중 보고서의 각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페이지 머리글은 인쇄할 때 모든 페이지의 맨 위에니까 머리글이죠. 맨 위에 출력되며 모든 페이지의 특정 내용을 반복하려는 경우에 사용한다. 맞아요. 텍스트를 가지고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두 번째, 보고서 머리글은 보고서의 맨 앞에 한번 출력되면 머리글이니까, 그죠? 또 보고서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룹별 요약 정보를 표시할 때, 여기 정자가 하나 빠졌네요. 정보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근데 그룹별 요약 정보를 표시할 때는 그룹 바닥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115번의 정답은 2번이 틀렸다. 그룹별 요약 정보는 그룹 바닥글이다 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세 번째, 그룹 머리글은 각 세 레코드 그룹의 맨 앞에 출력되며, 그룹의 맨 앞에, 왜요? 머리글이니까 그룹이고, 그룹 이름이라든가 그룹별 계산,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표시할 때 사용된다 라는 거죠. 맞고. 네 번째, 본문은 레코드 원본의 모든 행에 대해 한 번씩 출력되고, 본문이니까요. 또 보고서의 본문을 구성하는 컨트롤이 추가된다.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115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11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각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보고서 머리글은 보고서의 맨 앞에 한번 출력되고 머리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로고, 회사의 로고라든가 제목 및 날짜와 같이 표지에 나타나는 정보를 추가한다.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그룹 머리글은 각 세 레코드 그룹의 맨 앞에 출력되며 그룹 이름을 출력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맞는 얘기고. 세 번째, 본문은 레코드 원본의 모든 행위에 대해 한 번씩 출력되고 보고서 본문을 구성하는 컨트롤이 여기에 추가된다. 전 문제 보기하고 뭐 같은 개념이죠. 네 번째, 보고서 바닥글은 모든 페이지의 맨 끝에 출력되며 페이지의 번호, 페이지별 정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 사용된다. 페이지 번호 이런 것들은요, 페이지 바닥글이죠. 보고서 바닥글이 아니고. 116번의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죠. 자, 117번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페이지 번호 출력하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는 네모가로 페이지, 네모가로 닫고 그러면 1, 2 각각의 페이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는 페이지, 앰퍼샌드, 그 다음에 땡땡이 페이지, 그러면 몇 페이지 이렇게 텍스트가 같이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는 네모가는 생각하겠습니다. 는 페이지, 앰퍼샌드, 그 다음에 슬래시, 그죠? 땡땡이 슬래시, 그 다음에 앰퍼샌드, 페이지 S. 페이지 S는 전체 페이지예요. 또 앰퍼샌드 페이지. 그럼 뭐예요?
앞에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 그 다음에 슬래시가 와야 되고 전체 페이지 10, 그 다음에 텍스트 페이지 이렇게 와야 되죠. 그래서 1 슬래시 10 페이지, 2 슬래시 10 페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페이지 S 전체 페이지가 앞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몇 페이지 중, 그 다음에 각 페이지, 그 다음에 텍스트 페이지. 그러니까 10페이지 중 1페이지, 10페이지 중 2페이지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맷을 이용할 경우에는요, 조심하실 게 포맷 페이지를 찍는데 0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페이지도 001, 002, 003, 004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포맷 조심하시고요. 문제를 가지고 또 보시면 돼요. 117번 다음과 같이 페이지 번호를 출력하고자 할 때 올바른 수식은 무엇인가? 7페이지 중 1, 7페이지 중, 그러니까 7은 뭐예요? 전체 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 S가 되는 거죠. 이거 틀렸고, 그죠? 그 다음에 페이지 중 텍스트가 찍히려면 땡땡이가 찍혀야 되잖아요. 그럼 2번은 안 찍혔어요. 그럼 여기는 제대로 찍혔죠? 앞뒤로 땡땡이, 그 다음에 뒤에는 그냥 페이지. 됐죠? 117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고, 118번 다음 중 보고서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는 컨트롤에 입력된 컨트롤 원본과 그 결과가 맞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바르게 된 걸 골라라 이거죠. 단 전체 페이지는 이제 5페이지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페이지 S 돼 있는 게 5로 결과로 나타나겠다라는 거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텍스트 페이지라는 글자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나왔어요. 틀렸고, A 틀렸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몇 페이지 결과 맞네요. 2번, B번 맞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뒤에 페이지가 나와야 되죠. 근데 앞에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A번하고 C번이 결과가 바뀌었네요. 포맷 페이지 방금 전에 봤던 거 00이에요. 그러면 01, 02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B하고 D가 맞네요. 그럼 118번의 정답은 BD 4번이 되겠네요. 자, 119, 120 마지막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크로인데요. 매크로는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러 개의 명령물을 하나로 묶어서 일련의 절차를 미리 정의하는 기능. 맞아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거죠. 아울러 조심하실 거. 매크로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작업 순으로 묶어 하나의 명령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반복 작업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아울러 조심하실 건 뭐냐면 엑셀은 매크로 기록 기능이 지원되지만 액세스는 매크로 기록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들 차이점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119번 다음 중 액세스에서의 매크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엑셀에서와 같이 이러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매크로를 자동적으로 기록해 준다. 여기서 말씀드렸죠. 엑셀은 매크로 기능이 기록 기능이 지원되지만 액세스는 매크로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 그죠? 기록 기능이 119번이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거 볼까요? 액세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매크로를 작성한다. 맞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열 때 매크로를 자동으로 실행시키려면 매크로 이름을 AutoEXEC 자동으로 실행 개념이죠. 맞는 거고, 네 번째, 매크로 이름 열에 지정한 바로가기 키를 이용해서 매크로 실행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고, 12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액세스의 매크로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첫 번째,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을 자동화하여 간단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맞고요. 두 번째, 매크로 함수 또는 매크로 함수 집합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각 매크로 함수의 수행 방식을 제한하는 인수, 추가할 수 있죠. 세 번째, 매크로를 이용해서 폼을 열고 닫거나 메시지 박스 표시할 수 있더라라는 거고, 네 번째, 매크로는 주로 컨트롤의 이벤트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폼 개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옳지 않은 거 보면은요, 대부분이 뭐뭐만, 오로지 이런 식으로 좀 무리수를 띄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폼 개체에서만, 그렇죠? 아니죠. 보고서, 컨트롤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120번의 정답은 4번이 옳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120선 마지막 데이터베이스 일반 두 번째 시간
강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문제뿐만 아니고 내용도 매우 중요한 거 아시죠?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